이번 주 입동을 기점으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입동 이후 충남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포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홍성군은 입주 기업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안군 생활 인구가 67만 명을 돌파해 등록 인구의 11배를 넘어섰습니다. 태안군은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일부 수화기가 전기차 전용 수화기로 잘못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이번 주 입동을 기점으로 충남 대부분 지역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옵니다.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당진해안 교차로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겉옷을 입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목도리에 털모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좀 쌀쌀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좀 한결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겠어요. 늙은이들 짠하게 입고 다니는 감기들은 큰일 나.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따끈따끈한 겨울철 길거리 간식을 찾는 시민이 늘면서 붕어빵과 풀빵도 등장했습니다. 예, 이제 많아질 거예요. 추워지면 이제 많이 오시겠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충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입동인 7일에는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고 충남 일부 지역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방에는 첫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주에는 모레 기온이 홍성 지방이 0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얼음이 오는 곳도 있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남 지역 11월 평년 기온은 16도에서 18도, 5일부터 아침 기온이 10도가량 떨어져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내포 신도시의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홍성군이 남은 절차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지난해 국가산단 대상지로 내포 신도시가 선정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반겼는데요. 앞으로 남은 문턱 어떤 겁니까? 네, 홍성군은 5일 군청에서 내포 국가산단 조성 추진 현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내포 국가산단은 이번 정부 공약으로 지난해 3월 대상지로 선정됐는데요. 그 직후 사업 시행자로 LH와 충남개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충남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산단 조성을 위한 협약을 잇따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문턱은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다음 달 신청 예정인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군은 그린벨트 같은 규제 지역이 없고 기존 내포도시 첨단산업단지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공업용수 확보 등 조성 여건이 좋다는 점 등에서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전문가의 용역 결과로는 국가산업에 총 필요한 공업용수가 8천에서 10,000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물량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어떤 기업이 또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군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내포 국가산단은 오는 2030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홍보급 내덕리 일원에 사업비 6,200억 원을 투입해 축구장 300개 이상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이곳을 미래자동차와 2차전지, AI, 수소 관련 기업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군은 이미 기업 유치와 수요조사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결과 대기업 3곳과는 입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고 그 외에도 백신 3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제시한 입주 면적은 산단 전체 면적의 160%에 해당합니다.
군은 산단이 정상 가동되면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은 2만 3천 명 정도, 그다음에 경제개발 유화 효과는 6조 7천억이 된다고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 순수 인구 늘어나는 근로자만 해도 10,000명에서 2만 명은 좋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군의 생활 인구가 67만 명을 넘었습니다. 태안군은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올해 2분기 생활 인구를 산정한 결과 67만 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태안군 등록 인구의 11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태안군의 체류 인구는 4월에서 6월 모두 60만 명을 넘겼으며 이는 충남도 내 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체류 인구 중 경기도 등 타시도 거주자의 비중이 80% 이상이었습니다. 태안군은 여름철 해수욕장 외 추가 관광자원 발굴로 생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정부의 교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 인구가 반영되는 만큼 예산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진화에 특화된 소화기인데 마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들은 대부분 금속 소화기일 뿐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업체들의 미인증 소화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에서는 편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 근데 위법이라고 보일 것 같은데 속인 거잖아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가 이제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그 끌 수 있는 뭐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그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비단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처럼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800도에서 1000도가 넘는 열폭주와 함께 벤젠이나 톨루엔, 불산 같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홍성에서 전신주 철거 작업 중 작업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아침 7시 50분쯤 홍성 금마면에서 전신주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작업자 A씨가 감전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A씨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사고 당시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홍성읍 대규모 내부 순환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홍성읍 북서부권 일대 총 784억 원을 투입해 간선도로 4개 구간 조기 개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망은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핵심 교통망으로 2027년 상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은 도로망이 구축되면 상습 정체 해소와 지역 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의 분양 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인 충남형 도시리브 투게더가 들어섭니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2026년까지 청양군 청양읍 교월리와 정산면 서정리에 300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 대상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입니다. 충남형 도시리브 투게더 사업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됩니다. 충남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을 약 4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보다 약 2,800억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교육청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과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늘봄 학교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다음 달 16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백일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산시는 지난 4일 기준 충남에서 680여 건, 서산에서는 62건의 백일해 환자가 발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충남 3건과 서산 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일해는 소아 감염 질환으로 초기 증상은 재채기와 미열 등 감기와 비슷하며 심할 경우 폐렴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백일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 씻기의 생활화,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군이 재난, 재해 등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국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입니다. 국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까지이며 보장 내용은 농기계 사고와 스쿨존 사고 등 20종입니다. 예산군은 올해부터 화상수술비와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치료비 등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홍성과 대전 지역 농축협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두 지자체에 서로 기탁했습니다. 홍성군청에서 열린 상호 기탁식에서는 홍성 지역의 농축협 12곳, 대전 지역의 농축협 14곳이 총 1억 9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상호 기탁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고향사랑 기부제 정착을 위해 두 지역의 농축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이 폭염에 강한 신품종 상추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도매시장의 1kg당 상추 평균 가격은 6월 약 2,500원에서 9월 12,000여 원으로 3개월 만에 4배 넘게 올랐습니다. 농업기술원은 기후변화로 올해 폭염이 10월까지 지속하면서 상추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농업기술원은 고온 저항성이 높은 육종을 찾아 육성하는 등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상추 신품종을 연구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지역 대표 고구마 품종인 호풍미 보급을 확대해 재배 면적을 200헥타르 이상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호풍미는 기존 외래 품종보다 병해충에 강하고 저장성이 뛰어나 당진시가 지난해부터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호풍 고구마를 지역 대표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 10억 원을 투입해 가공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고 판로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